자,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인물은 아마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90년대 미국 프로농구 NBA를 주름잡던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입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슈퍼스타라고 할지라도 NBA에서 한번 우승을 할까 말까인데, 이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라는 한 팀에서만 총 6번을 우승시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이클 조던이 3번을 우승시키고 나서 중간에 한번 농구를 은퇴를 해서 2시즌이나 날렸는데도 또다시 복귀를 해서 또 3번의 우승을 시킨 거예요. 정말 농구의 신 그 자체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엄청나게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고 시대들의 우상이고 하지만 이 농구 외적인 부분, 특히 성격이나 인성이나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승부욕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팀 선수들 그리고 같은 팀 동료들한테도 선을 넘는 적이 많았었고, 또 NBA에서는 트래시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길을 꺾거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잡담이나 가벼운 욕설 같은, 가서 엄마가 주는 맘 하나 더 먹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가벼운 행동인데, 모든 NBA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최악의 트래시 토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왜냐면 항상 선을 넘거든요. 한 예로 과거에 샬럿 호네츠에서 뛰었던 키 160의 NBA 역대 최단신 포인트 가드 먹시 보구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키 160의 먹시 보구스가 198의 마이클 조던을 막 밀착막하니까 조던이 보구스한테 슛 한번 날려봐 이 빌어먹을 난쟁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했대요. 그날 보구스는 경기 후에 라커룸에서 엉엉 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던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미친 듯한 승부욕이 있었으니까 그런 엄청난 커리어를 이룬 슈퍼스타가 되었겠죠. 그런데 마이클 조던의 일화들을 하나씩 보면요, 그에게서 나르시시스트적인 모습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나르들의 특징을 몇 개 살펴보면은 중독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나오는데요. 조던은 마약을 하거나 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은 승부를 거는 것에 엄청난 중독이 있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형이랑 농구를 할 때도 자기가 이길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갔다고 했고, 조던이 NBA에 신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팀의 선배와 1대1로 붙은 적이 있었는데 계속 지니까 조던이 열받아서 자기가 이기기 전까지 집으로 보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고의로 져준 적이 있다고도 했고, 그리고 농구가 아니어도 도박 같은 승부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자, 이렇게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는 패배거든요. 패배. 이들의 사고방식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승자와 패자 둘로 나눠요. 패배하면 상대방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승자가 되어서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고 짓밟을 것이고, 자신은 패자가 되어서 목소리와 권리를 모두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독같이 연습을 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NBA에서 우승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마이클 조던이 나르시시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나르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쾌락에 재미 들려서 항상 누군가를 깔보고 비웃고 화풀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항상 자기가 최고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완벽함을 믿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끊임없이 비판하고 흉보고 평가하고 남에게 건방지게 훈계하고 좀 쓸데없는 간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게, 진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별게 없는데도 자기가 최고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조던은 농구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던의 평상시에 보여줬던 나르시시스트 같은 모습들이 승부욕으로 아주 좋게 포장이 됩니다. 한 예로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의 같은 팀원들에게는 최악의 공포스러운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같이 훈련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욕설과 비아냥은 기본이었는데, 어느 팀의 주장이든 팀원들에게는 엄격하게 돼야 돼 선은 넘지 않는데, 근데 하지만 조던 같은 경우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엄청나게 선 넘는 막말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마이클 조던의 일대기를 담은 넷플릭스 다큐 라스트 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던의 팀메이트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당시 시카고의 백업 센터 중에 빌 웰밍턴이라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선수가 있었는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조던은 빌어먹을 개자식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도 팀원들을 갈고대서 공포 그 자체였고, 팀 연습을 할 때는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조던이 NBA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팀이 탈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다고 해요. 또 그리고 당시에 팀메이트들은 조던이 은퇴하기 전에 멤버들이 많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팀메이트들의 실력이 성에 안 찼던 거죠. NBA에 복귀했는데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고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고 새로운 팀원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실망한 시카고 불스 팬들에게 기대를 부응해줘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조던이었는데, 뭐 하나 상황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매 연습 때마다 팀원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갈고댔는데, 당시에 팀메이트들은 조던에게 불만이 많았지만은 감히 어떻게 개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던은 시카고 불스의 레전드이자 NBA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당시에 거의 신인급
A급이었던 팀메이트들은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반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NBA 복귀한 마이클 조던의 관기에 가까운 폭정에 유일하게 들이받은 백인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스티브 커라는 현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감독이자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미국 대표팀의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선수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키가 190인데 NBA에서는 키를 농구화를 신고 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18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몸무게도 80이 안 넘었었어요. 물론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좋은 체격이지만 NBA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하위 수준의 피지컬이었고 3점 슛에 특화된 선수였기 때문에 이 몸싸움이나 힘은 아무래도 NBA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피지컬이죠. 그 당시에 NBA에서 거의 무명이었던 스티브 커 선수가 마이클 조던과의 연습 시합에서 조던을 수비했는데 근데 그때는 스티브 커도 마음속으로 조던이 팀원들한테 함부로 막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엄청 타이트하게 조던을 마크했는데 조던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까마득한 후배고 게다가 체격도 팀에서 제일 작은 백인 선수가 자기를 막 악착같이 수비를 하고 반칙하니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조던은 스티브 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스티브 커는 날아갑니다. 당시에 룩 롱리라는 호주 출신 선수 팀메이트가 있었는데 다른 데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스티브 커 선수는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깡이 있던 선수였고 이 피지컬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장서였대요. 조던에게 맞자마자 같이 달려들어서 둘이 땅바닥에 엉켜 넘겨졌고 나중에는 의자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스티브 커 역시 만만치 않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이클 조던은 스티브 커를 굉장히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조던은 평소에 자기랑 비슷한 동급의 선수나 팀메이트가 아닌 신인급 선수들이랑은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침 둘 다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동질감도 있어서 그런지 그 싸움 사건 이후에 둘은 굉장히 친해졌고 이 NBA 마지막 결승전에서 승부에 그렇게 집착하는 조던이 마지막 결승 슛을 스티브 커에게 양보할 정도로 서로 신뢰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던의 인터뷰에서 보면요. 당시에 스티브 커가 나한테 용기를 내서 싸웠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를 진정한 팀메이트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다른 팀메이트들은 자기보다 승부욕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 못지않게 승부욕이 있는 팀메이트를 발견했으니까 반가웠겠죠.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이클 조던의 인성이 어떻고 저렇고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군적이고 공격적이고 토네이도 같은 유형의 사람을 제압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싸움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드라마 미생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토네이도 같아서 주변에게 피해를 주지. 하지만 그 중심은 고요하잖아. 그 중심을 차지해. 그 말처럼 토네이도 같았던 조던의 행동을 잠재웠던 건 스티브 커가 조던을 무서워하면서 겉돌기만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조던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조던을 흔들어 놓았기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자주 볼 텐데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인간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게 반기를 안 들고 어려워해.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자기한테 대항하거나 반항하면은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되게 잘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사진 전공자라서 대학교 때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 밑에서 어시스턴트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작가는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유명했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분들하고도 친분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같이 일하는 스텝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성격이 지랄 맞았었어요. 쌍욕하는 건 기본이고 그냥 직원들이 자기의 머슴이라고 생각해. 또 우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입급 모델이나 방송인들한테도 굉장히 거만하고 하대하듯이 행동해서 말이 많았는데 한 번은 슈퍼 모델들이 단체로 스튜디오에 와서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진 작가가 모델들에게 굉장히 말을 막 했었어요. 야 고개 똑바로 안 드냐? 야 팔 좀 더 벌리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촬영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웠었어요. 근데 어떤 모델분이 보다 못해서 저기요 작가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뭐라고? 너 누구냐? 저희도 성인이니까 반말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우리들을 왜 그렇게 하대하시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따지니까 막 난리가 났어.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너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겠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날 촬영에 파토가 났고 모델 에이전시 직원이 그 모델하고 사진작가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 사과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화해를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다시 못 찍은 모델들을 다시 찍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성격 더러운 사진작가가 어제 자기한테 들이받았던 그 모델 친구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야. 따로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 비위를 막 맞춰주는데 그때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되게 신기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들이받으셨던 그 모델분은 나중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방송인이 되셨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제가 자주 목격을 했고 제가 직접 겪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진단은 못 내리겠지만,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유형 있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와, 그 친구 용기 있더라? 감히 나한테 반항했어. 그러니까 감히 나 같은 대단한 존재에게 반항한다? 그러면 그 친구도 대단한 친구. 뭐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나 봐.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저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는 패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패배하면은 상대방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저런 식으로 도전받는 일이 생기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가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면은 유일하게 그 상황에서 내가 패배하지 않는 길은 그 상대방을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반항할 정도로 대단한 친구, 하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고 큰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인정해 주었지, 하하하. 뭐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한 번쯤은 그냥 들이받아 보시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